사람들은 따뜻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관심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요. 따뜻한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과 차가운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의 차이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왕따를 당해본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은 무섭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자주 싸우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아닌 무시와 거절의 의미가 담긴 말은 언제라도 그런 결과를 생성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결국 차가운 관심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웰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예를 들면 돈 버는 일이나 건강, 가족, 또는 영화라든가 여행,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어떤 것인지, 관심의 두 종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화장을 하거나 남들의 관심을 끌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까 봐 두려워하고 아예 관심 밖으로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관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차가운 관심이 그것인데요. 따뜻한 관심은 칭찬, 지지, 격려, 사랑과 같은 것인데, 이런 관심은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북돋워줍니다. 반면에 차가운 관심은 비난, 비판, 지시, 지적, 비교와 같은 것인데, 이런 관심은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감을 상실시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관심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요. 따뜻한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과 차가운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의 차이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대체로 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아가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살짝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웬만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남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잘 하지 않지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차가운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되게 불안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아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늘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지나치게 주눅이 들거나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차가운 관심의 대표적인 사례로 왕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왕따인데, 왕따를 당해본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호의적으로 다가가도 피하거나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왕따시킨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저에게 상담받는 분들 중에는 왕따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40대 초반의 한 남성 내담자는 얼마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2달 만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벌써 8번이나 반복된 일입니다. 그분은 중학생 시절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분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 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검정고시를 치렀고 가까스로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한 학기를 마치고는 자퇴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데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한 것뿐입니다. 그분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사회공포증으로 발전한 경우에 속합니다. 사회공포증은 대인기피증, 발표공포증, 시선공포증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증상인데요.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은 무섭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인데요. 그런 점에서 사람은 자기 부모님과 생애 첫 대인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받는 첫 대상도 바로 부모님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자녀를 보살피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장난감과 그림책을 사서 같이 놀아주고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자주 싸우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것은 부모 자신들이 따뜻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관심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존중과 배려인데요. 이것은 부부 사이에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존중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확실한 관념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그 자녀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부모는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좋은 부모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면 좋은 부부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정 분위기가 밝고 화목해지겠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좋은 부부가 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좋은 부부가 되지 못하면 좋은 부모는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부부들은 좋은 남편이 되기보다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고 좋은 아내가 되기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정의 중심이 아빠와 아들이 아니고 엄마와 딸도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려는 노력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려는 노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부가 되면 그 자녀는 저절로 좋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썽만 부리는 비행 청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큰 잘못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약 2년 동안 그곳에서 교정 교육을 받고 나온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하게 보였고 말이나 행동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를 아는 누군가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소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아주머니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자기를 친아들처럼 보살펴 주셨고 마침내는 자신을 양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각박해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성향이 갈수록 확산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갈증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따뜻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칭찬, 지지, 격려,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마음의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보약은 어릴 때 많이 먹어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체질이 튼튼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해서 마음의 체질이 허약하고 자존감이 낮은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등감, 강박증, 사회공포증,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웃은 나의 형제나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나 선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도 그런 부류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관심의 키워드는 무시와 거절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시험에서 70점을 받은 한 여학생이 성적표를 가지고 엄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70점 받았어. 이 말을 들은 엄마가 성적표를 힐끗 보더니 아니 고작 그 점수를 받고서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옆집에는 90점을 받았다더라.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여학생은
공부와 담을 쌓았고 분노 조절 장애와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다가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거의 폐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그를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아닌 무시와 거절의 의미가 담긴 말은 언제라도 그런 결과를 생성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결국 차가운 관심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지는 관심은 어떤 것인지 관심의 두 종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오늘에 이어서 차가운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지, 성공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